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9일 새벽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이걸 놓고 여야가 대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정치학, 겉과 속, 이게 무엇인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상회견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정오를 퍼붓고 있다.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외교 참사는 엎질러진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보자, 이러면서 또 새로운 제안인 것처럼 글을 올렸고,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 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 자, 이러면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면서 해임 건의안을 냈고요. 27일, 오늘이 29일입니다.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한 규정은 28일, 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오늘, 내일 오후 2시까지 어찌됐든 간에 이 표결을 해야 되고, 만약 표결을 안 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오늘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오늘 오후 2시까지 여야가 협상을 해라, 이렇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거와 관련 없이요. 이 문제는 민주당이 169석이죠. 정의당은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처리되는 거죠. 이게 재적 과반수면 통과가 되거든요. 자, 문제는 그거보다는 이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 정국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오늘 아침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걸 오늘 아침에 이미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격,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 이건 이미 객관적인 팩트로서 다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입니다. 건의. 지금까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가 6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5건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자진해서 물러났고요. 한 건,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냥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 해임 건의안 사태는 기존의 5사례 하고 똑같아질 것인가, 아니면 김재수 장관 사례하고 똑같아질 것인가? 일단 김재수 장관 사례하고 똑같아질 것이 명확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파급력이 끝난 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얘기한 외교 참사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부분,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한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엘리자베스 국왕의 조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못했습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문이라 하면 심하게 얘기해서 영국을 안 가고
여기 주한 영국 대사관 안에 있는 분향소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서 분향을 하고 거기에서 그랬으면 그것도 조문한 겁니다. 근데 영국까지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그 후계자인 찰스 왕세자가 주최하는 리셉션에도 참석을 해서 찰스 이제 차기 국왕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아니냐. 우리도 상주한테 찾아가서 상주한테 조문 위로의 뜻을 표하고, 그러고 육개장을 먹든 뭘 먹든 위로의 뜻을 표하면 조문은 끝난 거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국왕이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조문을 안 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거기에 동의를 할까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조문 외교 불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국민의 다수가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이게 조문을 안 한 참사다. 저는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바로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회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간담이라고 표현한 것이 근거인데,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2년 9개월간 한일 셔틀 정상외교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을 달리했던 건데, 이웃 국가가 셔틀 외교까지 할 정도로 그 밀접한 국가가 2년 9개월간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외교 참사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그거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베 전 총리 국장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본과 한국이 계속해서 이런 갈등을 벌여가면서 서로 쳐다보지 않는 사태에 대한 그 손익 어디가 더 있을까? 제가 현장 기자들이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일 겁니다. 정치적으로야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갈등을 벌인다고 해서,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한국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정권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한국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의도를 떠나서 이건 순수하게 외교적으로만 판단을 해보자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일본과 관계를 소원하게 가져가서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 득실을 따져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를 개선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절대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일본과의 냉전, 이거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외교적 성과를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외교 참사라고 주장을 한 거죠. 저는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부실한 한미 정상회담. 사실은 이것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그렇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한 나라는 딱 2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 필리핀, 그 다음에 또 하나인가 어디에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태풍이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서 워싱턴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다 취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리셉션에서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별도의 정상회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소원하게 대접한 거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만 제대로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해야 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3가지의 외교 참사 사례,
이게 다 국민 다수가 동의할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한 그 속은 뭐죠?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한 약간은 감정적 대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과 속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반발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여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 해임 건의 뭐 그건 다 결론이 난 거나 뭐 표결을 하든 안 하든 결론이 난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유권자들의 다수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뭐 지지율보다 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부정평가가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외교 참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동조화하는 경향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갖다가 야당이 공세를 벌여도 야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그거 다 부정적, 다 뭐 무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이 워낙 많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환경인 것은 맞다. 아마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시간이 좀 있으면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에서 외교 참사라고 하는 건 다 야당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게 이제 일부 그 언론 매체에서는 비속어 논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비속어와 바이든이라는 용어가 있었냐 없었냐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저는 저 같으면 정무적으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사과하고 바이든 논란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분리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윤 대통령은 바이든 부분을 진상규명을 하고 나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으로 아마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이 정무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불 끌 거는 빨리 끄고 그러나 진상규명할 부분은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MBC가 적어도 그 뭐 이런 것들이 MBC의 어떤 보도의 자유 또는 그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하려고 하는 거는 아닐 거고 다만 명예가 훼손됐다 하는 부분을 좀 객관적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우병 사태 때 말씀을 드리지만 광우병 사태 때 MBC PD 수첩이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라고 해서 그러면 MBC PD 수첩의 왜곡 보도가 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평가한 거 아닙니다. 왜곡이 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예훼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의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바이든 자막 조작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데 그걸 바이든이라고 명시해서 자막을 넣은 것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끝까지 MBC에 승소를 하겠다 이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광우병 사태처럼 적어도 이 자막은 MBC가 섣불리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라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뭐 명예를 훼손할 의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명예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만약에 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더욱더 완승이고 그러나 적어도 MBC가 바이든이라는 것이 제대로 확인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든 무엇이든 간에 보도를 했다. 이거는 왜곡이든 하여튼 MBC의 잘못이 있다.
아마 윤 대통령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둘러싼 민주당의 의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뭐 이런 거 관련한 그 막전 막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